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천천히 가볼게요. 옆에 보시면은 거기 박스를 보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또 적합과 균형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경제감과 기능적감까지 부연 설명할 텐데 일단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이제 저번 주 거 가시면 아까 가격제 원칙 박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핵심 사항이 한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시험 문제 거의 유력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 어떤 게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이 선행이 되죠, 그죠? 개별이 후행하고, 밑에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급권. 세 가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 넘기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제가 거기 동의수권의 범위하고 인근 지역의 사이트 패턴이 있죠. 여기는 이제 조금 희소식이 10년 전서부터 끊겼어요. 그죠? 그럼 앞 페이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앞 페이지 위주로 요즘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앞 페이지 위주로 이제 본 다음에 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하죠? 지역이 먼저 하고 개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처음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은 만약에 여기가 천천히 가볼게요. 강남역 사거리에요. 사거리에 어떤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럼 평가사는 이 대상 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그 지역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거나 라는 대상 지역을 봐요.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지역 분석을 분석하는 이용이 어떤 평균적인 일반적인 이용이 따라서 표준적 이용,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겠죠, 그죠? 평균적인 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이용, 표준적 사용이라고도 합니다. 사용을 판정하고, 자, 요게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아파트 사러 가실 때 중개업소 들리시게 되면 어떤 몇 층짜리 몇 년 된 아파트부터 얘기하세요? 어느 지역부터 얘기하세요? 그래야지만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가격 수준, 그러니까 시세를 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어떤지 우리가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고, 그럼 지역 분석만 해야 돼요? 개별 분석도 해야 돼요. 그럼 개별 분석은 이 지역입니까? 이 대상 부동산 자체입니까? 자체죠. 자체를 개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용도로, 그럼 최이용으로 상업 용도로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가격 수준이겠어요? 구체적인 가격이겠어요?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구체적 가격. 이렇게 매깁니다. 그럼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하죠. 그래서 암기기법은 따르세요. 선지표, 후개최.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게 이제 선지표 후개최를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밑에 박스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은 외부적인 걸 보는 거고, 개별 분석은 내부적인 걸 파악하는 것이다. 자,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이 선행, 개별이 후행이죠.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적 요인을 분석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인접성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적 요인을 분석합니다. 개별성 관련이 되고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에요? 대상 지역이에요? 전체적이죠. 거시적이고 광역적이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미시적, 부분적, 미시적, 국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숲을 본다면 얘는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역 분석이 전반적이면 개별 분석이 개별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에 판정을 합니까? 표준적 이용 판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혹시 밑에 보시면 가로친 거 보시고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채용의 방향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채용을 판정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이지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채용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개별 분석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로친 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용에 대한 방향을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 좀 주의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가격 수준이면 얘는 구체적인 가격이다. 이거 나오고요. 그럼 이제 좀 전에 여러분들 왜 적합과 균형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용어 정리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합이라는 것은 어땠죠? 내부적이겠어요? 외부적이겠어요? 외부적이죠. 그런가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택이 잘못됐나요? 외부 환경과 안 맞나요? 그렇죠. 주택이 내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 시장과에 대한 게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얘는 외부가 나와야 돼요? 내부가 나와야 돼요? 외부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그럼 아까 다시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외부였죠. 다시 할게요. 외부성, 적합, 경쟁이 외부였어요. 외부. 맞아요? 어떻게 해오냐? 우리가 나가면 저기 방문각 있고 애들 적들이 많죠. 다시 외적과 경쟁하자. 다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적합은 내부가 나와야 돼요? 외부가 나와야 돼요? 내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화이팅. 외부, 내부, 외부. 구성요소예요? 환경이 나와줘야 돼요. 환경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외부 환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치유가 가능하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다시 경제적 감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봤더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어차피 다음 주에 보강하니까 넘겨보세요. 그 어디 나와 있냐면 어디 멍하신 것 같아서 5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거기 경제적 감가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요. 사셨죠, 그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봤더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경제적 감가가 뭔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다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찾았습니까? 그럼 이거를 또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꿔낼 수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건물은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되죠. 건물이 감가가 돼요. 건물에 감가되는 요인이에요. 요인은 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요인이 똑같아요? 원인이 달라요? 물리적으로 될 수 있고 기능적으로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자 갑니다. 그럼 이렇게 얘가 세 가지 건물이 있다 봐봐요. 그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다 똑같이 5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은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럼 노후화가 됐어요. 그럼 사람도 그냥 해요. 늙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늙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요. 금이 가서 노후화가 되는 것은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형식의 구식화라는 건 뭐냐면 형식이 옛날 방식이 좀 촌스러워요. 재래식 부엌 같은 거. 그럼 형식의 구식화라는 자체는 따라서 이건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노후화가 형식의 구식화랑 달라요. 그러면은 사람도 늙으면은 노화가 되면 무슨적 감가 됐다 그러고 물리죠.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우면 기능적 감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가서 아신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요. 그럼 너 물리적 감가 왔는데 기능적 감가 심각하구나. 못 알아듣겠죠, 그죠?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되면 무슨 적? 물리죠. 그 안에 있는 설계나 형식이 구시가 됐다면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내부적인 감가고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치유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답은 치유는 고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는 그냥입니까? 고칠 수는 있습니까? 있어요. 치유는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치유하는 비용보다 그냥요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냥 있습니까?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습니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경제적은 외부적인 감가예요. 경제적은. 그럼 경제적은 어떤 감가냐? 외부적으로서 가보세요. 만약에 신축 상가예요.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금이 안 갔어요? 물리적 맛이 안 갔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주위 환경이 바뀐 거예요. 탄광촌이어서 유동인구 많았는데 탄광촌이 폐광됐어. 개미새끼 한 마리 앉아가. 그럼 그냥이야 감가돼. 근데 얘는 치유가 가능하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오로지 불가능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경제적 손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잘못된 겁니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지역이 잘못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지역이라는 게 나오고 따라서 환경이라는 게 잘못돼요. 이 환경이 잘못된 거죠. 근데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성이 감퇴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역이나 환경, 시장성 감퇴 나오면 이건 무슨적 감가됐다 그랬대요.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쉬는 시간에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경제적이 돈이잖아요. 사람들 돈을 보면 그냥요 환장을 해요. 따라서 환장. 환이 뭐야? 장이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부적인 게 물리 기능이 있어요? 물리적 감가는 따라서 노후화는 단어가 있나? 노후가 됐다는 건 무슨 적 감가 됐다는 거지? 물리적 감가 됐다는 거예요. 찾으셨죠? 그죠? 근데 아까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형의 구식화라고 돼 있지? 그 형식의 구식화가 맞아요. 우리 형이 구식화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옛날 방식이라는 거지. 재래시법 같은 거. 그 무슨 적 감가? 기능적이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나서 따라서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적 감가? 물리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간이 안 변해요. 변해요. 변동하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변동 원칙이고.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면 불가능도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기능적은 형식의 구식과 설계의 불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건물과 부지가 안 맞아.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따라서 기능적 감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도 기능적 감가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의 구식과 설계의 능률. 아까 제가 돈 보면 그냥요 환장을 해요. 환이 뭐야? 감사합니다. 장이. 시장. 이거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나름 연구한 거예요. 돈 보면 어떻게 해요? 내부적이에요? 외부적이에요? 외부적으로서 외부적인 감가가 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잡으셨어요? 따라서 지역, 시장성, 환경 이런 건 다 외부적인 관계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한. 그럼 적합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앞에 넘어가도 되겠어요? 허락받고, 다음에 이 2시간 더 보강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보강 안 하면 그냥 말이 빨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25페이지 가시면은 웬만하면 천천히 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빨 뭐 혀가 짧다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525페이지 찾으셨어요?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상태를 좀 보면서 천천히. 자, 그럼 아까 따서 적합의 원칙. 그럼 적합은 내부가 잘못된 거예요?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럼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외부 환경이 나와야 되고 무슨적 감가가 나와야 되죠?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야매 할 건데 야매도 이론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면 이거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균형 기억나시죠? 균형은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입장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이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자, 이건 기능적 감가라고 아시죠? 그럼 기능적 감가가 됐다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얘기죠. 그럼 외부가 나와야 돼요. 이건 내부가 나와야 돼요. 환경이 나와야 돼요. 구성 요소가 나와야 돼요. 이제 조금 느낌 오셨나요? 얘랑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구성 요소가 안 맞는 게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근데 야매를 제가 야매부터 합니까? 이론부터 합니까? 누가 야매부터 하는데 이론부터 하지? 안 되니까 이런 하는 거지. 아시겠죠? 원하세요? 원하면 하고. 원해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지역 분석이 지읒 들어갔죠?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균형이 지읒 들어갔어요? 적합에 지읒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좀 억지예요. 따라서 경제적 감가. 지읒 들어가죠. 이렇게. 웃는 건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웃지 않은 건 왜 저러지? 그런 거죠. 자,
개별 기억 들어갔죠? 대답해봐요. 그 무슨 원칙? 균형 원칙, 무슨 깜까? 기능적 깜까죠. 이렇게. 근데 야매는 이론이 먼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야매만 하지 말고.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책에 체크해 드릴게요. 525페이지 가시면 파란 색깔만 좀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 의 지역 요인을 분석했죠? 지금 보고 있나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순을 판정했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보시면은 니은번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역적 특성 그 지역의 일반적인 표준적 이용에 의하여 나타나며, 자, 표준적 이용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는 데 그냥입니까? 유력한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 되는 게 지역이었죠. 그죠?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리얼에 보시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선택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걸 따라서 동일수급권, 그 안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개별 분석은 의에 가시면 니은의 파란 색깔. 자, 개별 분석은 그냥입니까? 개별 요인을 파악합니까? 채용을 판정하죠.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핵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구분돼서 되겠지만 딱 하나만 제가 체크해 드리면 3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3번 있나요? 그럼 이따 지문이 나올 텐데, 개별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는 인근적의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서 어떻게 돼요? 인근적의 편적 이용과 상관관계를 명백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따 이 지문이 나오니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대상 지역이 있지만 제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보시게 되면은 밑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 따라보세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동의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따라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용어가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지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근 지역에서 또 바꿔낸 게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아까 그 사례 범위를 가지고 오는 게 동의수권이에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에서 중요한 거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그 사례를 비교할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을 수 있고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대상이고 이게 사례입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따라서 인근 지역. 그러면 내가 평가하는 대상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은 만약에 여기 강남역이다. 사례가 없어요. 그럼 유사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아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속해 있지 않고 사례만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얘네들이 그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한 지역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이용이 이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 이것도 똑같이 보세요. 딴 데 이것도 이질적으로 낸 모의고사 봤어요. 동질해야 되죠. 이용이. 그 다음에 뭘 냈었냐면 얘네들이 가치 형성 요인이 저번에 일지계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이죠. 개별 요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개별성에 있어서 개별 요인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럼 그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것이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볼 때 만약에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무슨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까?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요인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따가 개별 요인이 맞다, 지역 요인이 맞다. 지역 요인. 유사 지역은 대상 분석에 속해 있어요,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거 맞죠? 그다음에 동일수급권은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여서 대상 부동산의 권역이고 존재하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 3번 문제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5번 지금 기억하시죠? 그죠? 자, 1번은 바뀌었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7번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의 여부를 판정합니까? 표준적 이용이고 개별 분석이 최이용이 되겠죠.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왜 틀렸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봤을 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죠?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한 지역은 맞죠? 그 이용이 동질적 맞죠? 근데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까? 그 지역의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까? 지역 요인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3번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죠? 이제 야매로 하셔야 돼요. 균형이 나와야 돼요? 적합이 나와야 돼요? 그럼 개별 분석은 뭐다? 균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바뀌었나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가시면 아까 지역 분석은 무슨 적 감가였죠?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아까 지문이 똑같이 있었어요. 아까 책에. 자 개별 부동산은 채용을 판정해야겠죠? 그거는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겠죠. 인근 지역의 편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구분이 되는데 5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설명이지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프린터 갈게요. 프린터 가시면은 아까 제가 그 박스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아마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31회 때도 나올 것 같고 넘겨보시면은 이제 사이드로 갈게.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서 밑에 그 박스 밑에 동의수권의 범위와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이게 희소식이 한 10몇 년서부터 끊겼어요.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527페이지 껴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5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527페이지. 자, 가시면은, 따보세요. 인근 지역. 아까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똑같은 얘기고요. 자, 특징으로 갑니다. 특징으로 가시면 파란 색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직접 영향을 줍니까?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아세요? 특징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간접 영향을 준다, 직접 영향을 준다. 직접. 그 다음에 니은문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은 가까운 지역이니까 좀 작은 지역이죠. 그럼 도시 농촌과 같은 지역 사회보다 큰이에요, 작은이에요?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아까 디귿. 자, 따보세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아까 용도, 기능, 효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용도가 기능이 동질적으로 대치관계가 있고요. 비읍번에 가시면은 인근 지역은 항상 경직적, 고정적일까요? 변할까요? 그럼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경계의 범위는 자, 기업번은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자연적 조건이나 공법적 규정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경계와 범위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그 경계의 범위는 자, 따보세요.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평균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니은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기출입니다. 자, 인근 지역이 너무 확대됐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근 지역이 저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그럼 인근 지역이 좁아요, 넓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 어떻게 해? 그럼 사례가 적어요, 사례가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근데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격 판정이 좀 어렵죠. 이해 갔나요? 근데 너무 많이 좁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많습니까? 사례는 적습니까? 적은데 가치 판정은 좀 쉽겠죠.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그냥이야 확대돼 있어. 그럼 사례는 많죠. 근데 가치 판정이 좀 어렵죠. 요거 이해 갔나요? 너무 축소되면은 사례 자료 구하기는 어렵죠. 근데 가치 판정은 좀 쉽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만 체크하시고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인근 지역의 성세 현상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것도 요새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자, 요게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학. 그 앞자만 딴 거예요. 성장기, 성숙, 세태기, 천익이고 동태적으로 항상 변하고 변한다는 건데 아예 지금 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밑에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제 프린트 보고 계십니까? 그걸로 자 볼게요. 자, 인근 지역도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죠. 그걸 위주로 갈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책은 파란 색깔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모아주는 게 좋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입니다. 인근 지역의 성세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인근 지역의 뭐 생애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가예요. 이게 올라갈수록 지가 올라가고 이게 내용 연수입니다. 내용 연수면 자, 그냥 앞자만 따요. 자, 프린트 보세요. 따보세요. 성성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역이 막 재개발, 재건축되면 그냥입니까? 지가가 막 올라갑니까? 그 지가 상승률이 최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가 따보세요. 성장기. 성장기예요. 성장기. 그래서 교육 수입 놓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신축 부동산이 되고, 여러분들 상향여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따라서 상향여가. 신규 부동산이 되고 이제 유동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상향여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유동이 많고 투자 투기 현상이 개지되죠. 보고 계십니까? 근데 성숙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성숙기는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가가 거기 보시면 지가 수준 지역 기능이 최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성장기예요, 성숙기예요. 성숙기. 그래서 지가가 안정돼서 가벼운 상승이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럼 유동이 이제 많겠어요? 유동이 좀 적겠어요? 여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가면은 왜 재개발 시점에서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막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외부적인 경제적 요소가 만료돼서 유지수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태기는 이제 가장 장기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세태기에 재개발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가 재개발이 시작돼요. 재개발이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하향여가가 시작됩니다. 하향여가가 시작. 자, 그 다음에 천이기는 뭐예요? 그러는데 자, 천이기는요 하향여가가 활발해요. 시작이다, 활발이다. 그럼 저소득층들이 막 들어와요. 수요자들이. 그럼 수요자들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천이기는 재개발의 시작이에요, 재개발이 활발해요? 활발하고 하향여가 활발하는 글씨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가가 그냥이야 가벼운 상승을 해요. 그럼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일시적 상승이에요?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악화기는 이제 완전히 슬럼화가 돼서 단계 혹은 그 전 단계로서 지가가 최저,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악화기인데, 자, 우리가 한 100년 주기로 온다는 얘기죠. 100년 주기. 자, 그러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학. 자,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애야, 엄마 수고했어. 그러진 않죠.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얘기해봐요. 그럼 성장기는 그냥입니까? 지가 상승률이 최고입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최고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성숙기는 그냥입니까? 지가 수준이 최고입니까? 이빨이 올라가서 거의 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암기기법이 천이기가 먼저예요? 세태기가 먼저예요? 자, 사람도 그냥이야 세태할수록 천해져. 천해지죠. 알겠죠? 그럼 뭐가 어떤 기가 먼저예요? 세태기 다음에 천이기 오죠. 이게요. 여기는 그냥이요. 여기 시작이에요. 여기는 활발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가가 이제 어떻게 된다? 가벼운 상승을 하는 거죠. 여기 상승이 성장기만큼 상승입니까? 여기는 가벼운 상승입니까? 일시성 상승 이전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성장기는 하향여가예요? 상향여가예요? 천이기는요? 그럼 얘랑 다르겠죠. 그럼 야매 상향여가에 CO 들어가죠. 성장기 CO 들어가죠. 그럼 상향여가는 성장기에 나타나나요? 근데 천해지니까 여기는 하향여가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천이기와 성장기는 똑같아, 지가 수준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1번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가시면 천이기는 일시적 이렇게 가벼운 상승이죠. 그럼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럼 그냥 댕이야? 짝꿍댕이야? 짝꿍댕이죠. 10년 전에 야매인데 안 먹히네. 아시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자, 아이가 그냥입니까? 키가 성장을 합니까?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성숙기 가서는 그냥입니까? 더 이상 키가 안 큽니까? 최고라는 거죠. 그죠? 그럼 쇠퇴기는 그냥이야 허리가 굽어. 키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교수님, 천이기는 뭐예요? 인생은 그냥이야 60세부터야. 뼈 좋다는 걸 많이 먹어도 통장이 바뀌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죠? 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책에는 파란 색깔만 보세요. 파란 색깔만. 파란 색깔만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저자분이 하신 게 성장기와 성숙기의 파란 색깔 있나요? 지금 보고 계셔? 그러면 집가상순이 가장 활발한 건 무슨 기야? 성장기예요. 성장기와 성숙기가 다르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성숙기는 집가상순이 활발합니까? 집가순이 최고입니까? 정점에 이르러서 지역주의 사회적 경제적 한도가 최고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외 거는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 프린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따라서 유사지역. 자,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얘가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유사지역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이야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사지역 보고 계셔요? 자, 특징 갑니다. 편들어요. 기억. 얘는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간접이라는 글씨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범. 자, 우리가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죠.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리적 위치 다르지만 기능 용도적 유사해서 지역 구성 요소의 동질적인 지역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인접해야 됐다 그런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니을번은 제가 이제 나중에 비교 방식 가서 연결시키겠고요. 밑에 따라서 동의수구권. 아까 동의수구권 배우셨죠? 거기 밑에 보시면 사례부동산의 선택 범위를 의미한다만 보시고 밑에 가시면 동의수구권의 판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터 가시면은 한눈에 보이게 중간에 보시면 동의수구권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가고 제가 책을 볼게요. 자, 지금 동의수구권의 범위를 보고 계셔요? 갑니다. 동의수구권의 범위도 요즘 끊겼는데, 자, 주거지라는 단어 있나요? 주거지는 통근이 가능한 거리예요. 뭐가 가능한 거리다? 그러니까 통근이 가능한 거리가 1시간 내에 이렇게 와야 되지만 이렇게 주거지의 동의수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는 핵심 포인트가 그냥이야 통근이야. 통근에다가 동그라미. 가능한 거리죠. 통근 가능한 거리. 그 다음에 상업지는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그 배우지의 상권에 대한 그것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로 대치관계를 봐요. 그 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공업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업지는 이제 생산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성이나 생산성에 대체성 있는 지역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후보지 이행지가 나옵니다. 후보지 이행지 찾으셨습니까? 야간펜 땡땡땡.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에서 제가 빼먹은 건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주변 지역도 포함이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거지는 통근이 가능한 거는 이제 1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지 4시간 걸리면 안 된다는 거고, 배우지는 상권을 갖고 보는 건데 후보지와 이행지가 잘 나와요. 후보지와 이행지. 자, 여러분들 후보지는 그냥요 지역 상호간이에요. 이행지가 지역 내죠. 그렇죠? 다음 주에 총론할 건데 총론도 모르고 말이야. 자, 그 후보지는 그냥이야 지역 상호간이야.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죠, 그죠? 그럼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가정토지고, 자, 바뀌는 가정지이고, 이행지는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는 가정 중의 토지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후로 평가를 해서 그 주변 용도지역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후보지는 농지에서 우리가 상업지의 동의수권으로 이제 파악을 해봐요. 그러면 전과 후가 아니라 바뀌는 과정 중이라면, 자,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전문가입니까? 그럼 그냥이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앞으로 상업지로 바뀔 거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 평가에 대한 원칙은 성숙도가 높거나 빨리 바뀌면 전이 아니라 후의 가치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서 성숙도가 낮아서 10년째 안 바뀌어. 그럼 이건 상업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 농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갑돌이가
고시생이에요. 쓰레빠 신고 다니고 추리 입고 다니고 얼도 푸석푸석해요. 그럼 고시생은 자 우리가 얘가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림동에서 막 우리가 이 공부를 해요. 근데 을순이가 따라붙죠. 을순이가 따라붙는 거는 고시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판사와 검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가사가 봤을 때는 농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업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업지를 평가하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얘한테 막 갖다 막 옷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야. 점심도 주고. 그러면 얘는 고시생으로 평가돼 판사와 검사의 가치가 있어. 후루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스레빠라고 보여요? 고급 승용차로 보여요? 승용차 보이고. 이 추리닝이 고급 저택으로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후가 원칙이야.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10년째 안 바뀌어. 오늘 갔더니 이게 승용차로 보여? 쓰레빠로 보여? 쓰레빠로 보이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가 원칙이 바뀐 후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은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 후입니까? 후예요. 얘기 좀 해봐. 평가사가 봤을 때는 장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농지가 상업지로 바뀔 거지만 상업지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년째 안 바뀌어. 그러면 승용차로 보여? 쓰레빠로 보여? 그럼 상업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 그럼 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낮은 경우는. 이거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참고적으로 한 10년 전서부터 끊겼어요, 제가. 근데 모의고사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529페이지 이제 밑줄만 치면 돼요. 529페이지 가시면은 자, 529페이지 가셨나요? 밑에 주거지라는 단어 있나요? 제가 아까 제 핵심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통근 가능한 거리라고 했나요? 그럼 빨리 찾으셔야지. 거기 통근이 가능한 단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지역 범위와 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들어와야지만 그 주거지에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지역적 선호나 주택 가격이나 그 명성지에 따라서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교통이 또 발달하게 되면 주거지 동일수권 범위가 또 확장될 수도 있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철도 막 뚫리게 되면 뭐 1시간에 다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요. 상업지 있어요? 그럼 상업지는 어디가 키포인트야? 얘기해봐. 배우지죠, 배우지. 아까 했으면 찾아야지. 배우지 있어요? 그 상권을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 상권의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죠. 그럼 밑에 두 번째 줄 밑줄 쳐봐. 고도상업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통상업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밑줄만 쳐보세요. 그럼 어떤 거냐면, 봐봐. 고도상업지하고 보통상업지가 있어요. 그럼 그건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고 보통 우리 동네 슈퍼예요. 그럼 고도상업지는 우리 동네만 와요? 전국이 다 와요? 고도상업지는 더 넓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 거기 적어놨어. 고도에다가 동대문 남대문 시장. 그 범위가 좁아? 넓어? 넓죠. 강역적이죠. 근데 보통상업지는 그냥이야 우리 동네 슈퍼야. 그럼 범위가 좁겠죠. 언더스탠? 이해하셨어요? 넘기세요. 공업지 있어요. 공업지? 공업지는 어떤 게 키포인트 얘기해보세요. 비용성이잖아요. 생산성, 대체성.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의 비용성을 갖고 따지는 거죠. 농지는 농지의 동일수권이 농지가 농업경이 가능한 거리인데 얘는 안 나와. 후보지 이행지에다가 지금 파란색 있죠? 그럼 다시 할게요. 아까 고시생 기억나세요? 자, 봐봐. 평가사가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농지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야? 상업지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후로 가는 게 원칙이죠. 상업지의 동일수권을 파악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농지지만 그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그럼 성수도가 낮아서 안 바뀌어. 그럼 상업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 승용차로 보여? 쓰레빠로 보여? 쓰레빠로 보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보고 있죠? 이거.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수권은 전환 후로나 이행 후에 종별다는 게 원칙이에요. 얘기해봐요. 그럼 농지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상업지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상업지로 보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전환이 이행 속도가 완만하잖아요. 그죠? 안 바뀌어. 그럼 상업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 그럼 전환 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프린트를 다시 가셔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제가 프린트를 딱 두 가지로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첫 페이지가 중요합니까? 첫 페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권 여기에 정의만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는 이 성성세천학이라든지 이 동의수권에 대한 범위는 요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두 장만 좀 마스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